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외국인 비자 8만 5천여 개를 취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무비자 입국자에게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방법원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기밀자료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직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장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식습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팀은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에만 8만 개가 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해 역대 최다 기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8만 5천 개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취소된 비자 중 약 8천 개는 학생 비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취소된 학생 비자 수의 2배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으며 취소 사유 중 절반이 이 같은 유형의 범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입국이 전면 또는 부분 제한되는 19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이민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에 대한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국경통제국은 에스타 무비자 방문객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은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40여 개국 국민입니다. 향후 에스타 신청 시 SNS 외에도 10년간 이메일, 가족정보, 출생, 거주지, 지문, 홍채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신상 정보와 $40 수수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 방지 목적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25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대배심 자료 공개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법 통과에 따른 조치로 앱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 관련 모든 기밀 수사 자료가 12월 19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고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과 정치적 논란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미국 내 약 840만 명의 직업 종사자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AI 적용성 점수를 산출해 자동화 위험도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통역사, 번역가, 역사학자, 작가, 정치학자, 기자 등 정보 제공 글쓰기 중심 직군이 가장 높은 대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승무원, 영업직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등 고객 응대 중심 직업도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 사라질 직업군으로 평가됐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보다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소개됐습니다. 대표적 심장 강화 식품으로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오트밀, 식물성 오메가3와 혈압을 조절하는 호두, 연어, 안토시아닌으로 혈관 보호 역할을 하는 베리류, 올리브 오일, 불포화 지방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 아보카도가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연, 절주,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휘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합의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야 상관없이 수사를 통해 종교의 정치 개입 의혹 자체를 뿌리 뽑자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결심 공판에서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론된 정치인들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곳곳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간추린 로컬 뉴스입니다. 먼저 LA 소식입니다. 타운 내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이웃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집 앞 도로에 라바콘이나 물통을 내놓고 자리를 맡아두는 불법 점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웃끼리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겠습니다.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시니어분들을 포함해 약 10만 명이 자격을 잃거나 혜택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급 자격 변동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C 가든그로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12일 지역 연말 행사로 인해 센타리타 로드 일부 구간이 폐쇄됩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미리 우회도로를 확인하시어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파란불입니다. 워싱턴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연방의회 국방수권법안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이 공식 명시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고령의 이산가족분들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95세의 워런 버핏 회장이 95세의 나이로 은퇴를 준비합니다. 경영진을 전격 교체하며 사실상 은퇴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평생 현역으로 뛰던 그의 퇴진 소식이 시니어 사회에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소식입니다. 겨울철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에서 보관한 음식이 상해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추위로 활동량이 줄면서 치질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식 관리와 실내 운동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